근데 요즘 진짜로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2000년 초반에 이제 그게 있었지. 성형외과와 하얀치과 이런 데서 마케팅을 하면서 양악수술이 이제 푹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양악수술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저도 그때 당시 그렇죠, 그렇죠.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창 이런 윤곽수술들도 한창 많이 했던. 근데 윤곽수술을 하는 병원이 예를 들면 10개면 양악수술을 해주는 병원은 1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걱턱 환자가 성형외과를 가면 광고를 많이 하는 성형외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양악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윤곽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랬는데 그런 환자가 이제 5년,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만족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양악 상담을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 오는 환자들은 3분의 1은 예전에 윤곽수술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형외과에서는 양악 수술은 못하죠? 아니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윤곽에 비해서 양악 수술 훨씬 더 복잡하니까 윤곽술만 그냥 하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양악 수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많지 않죠. 그러니까 구강외과 개원한 선생님들은 양악 수술은 다 할 수 있죠. 윤곽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얼굴뼈 수술이 양악 수술, 윤곽 수술, 돌출입 수술이 있어요. 배우기 쉬운 정도를 굳이 따지자면 윤곽 수술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돌출입 수술이 쉽고 제일 어려운 거지 양악 수술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강외과를 이렇게 전공한 선생님들은 양악 수술을 할 줄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돌출입 수술이나 윤곽 수술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뼈 수술하는 선생님들은 윤곽 수술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돌출입 수술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성형외과나 어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그 메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메인이에요. 그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 왔더니 윤곽 수술이 제일 앞에 있어. 이 병원은 윤곽 수술이 주로 하는 병원인 거예요. 돌출입 수술이 주로 있어. 많이 있어. 이 병원은 돌출입 수술이 주로 하는 병원. 근데 이런 병원은 윤곽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강외과 병원들에 들어가면 저희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이 어떠냐면 양악 수술이 주로 이제 메인에 많이 있어요. 그런 병원들은 이제 돌출입 수술이나 윤곽 수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곽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양악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예를 들면 주걱턱 환자 또는 돌출입인데 뭐 비대칭이나 다른 걸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가 윤곽 수술 병원에 가게 되면 윤곽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칵테일을 마시고 싶으면 이제 칵테일 전문바에 가야 되는 거야. 칵테일 바에 가면은 맥주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맥주가 먹고 싶으면 맥주집에 가도 되고 칵테일 바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칵테일이 먹고 싶은데 맥주집에 가서 칵테일을 시킨 거예요. 칵테일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는 못하겠죠. 윤곽 수술을 한 환자가 양악 수술을 다시 받게 되면 약간 무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죠. 아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일단은 양악 수술은 기능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기능적인 목적을 다 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미용을 봐요. 그 전에 윤곽 수술했기 때문에 턱끝이 없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턱 전체가 들어가면 이제 얘기한 대로 무턱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양악 수술 후에 이제 그런 미용적인 필요가 있는 수술을 추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턱끝을 다시 좀 앞으로 뺀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약간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이 생기고 가급적이면 양악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나는 뭔가 성형외과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많죠. 훨씬 많을 걸? 훨씬 많. 저는 정말 성형외과는 이름을 정말 잘 지어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뭔가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외모가 더 이제 예뻐질 거야, 더 미용적인 걸 잘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인의 인식이 되게 많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뼈 수술만은 좀 예외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결국 이제 뼈 수술이라는 게 양악 수술, 윤곽 수술, 돌출입 수술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수술을 해줘야지만이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예뻐지고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하나 가지고 계속 껴맞추는 거죠. 꼭 필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수술을 하는 거죠.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차선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황원장이 얘기한 대로 다시 와서 그럼 난 원래 뭘 받았어야 되냐 지금 뭘 할 수 있냐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비용이나 시간 투자 그것도 늘어나는 거고 수술도 사실은 윤곽 수술을 한번 해놓고 양악 수술하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양악 수술하는 거하고 수술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걱턱, 그 다음에 비대칭, 돌출입 요 세 가지는 적어도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양악수술 병원에서 처음 상담받는 게 좋아요. 본인한테 어떤 치료가 제일 적절한지를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거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주걱턱은 양악수술을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걱턱은 윤곽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이고 비대칭에 있어서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곽술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맞긴 하고요. 돌출입 환자는 경우에 따라서 돌출입의 어떤 양상에 따라서 돌출입 수술, 돌출입 교정,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각각 있게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양악수술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우리가 어떤 이런 라인을 만드는데 반드시 이만큼 깎아야 되는 건 아닌데 공장에서 찍어내서 자르는 거 있어요. 뼈는 항상 깎듯이만 수술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조금 깎아서 결과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남기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윤곽수술 관련해서 자랑을 하나 하면 또 쏴라 있는데